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105조 제4조를 위반하여 방송 편성의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쩌나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보도에 개입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본인의 의견, 개인 의견입니까? 의견 제시입니다. 서면 답변에서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지난해 2월에 SNS 게시글을 올리신 걸 보면 좌파는 무섭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권태성 박문진 이사장이 좌파 MBC를 지켜내는 미션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직접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방통위원장이 혹시 되시면 본인이 이 전선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셔야지. 이미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KBS는 사장을 갈아치우고 YTN은 팔아넘기고 이제 MBC까지 장악하겠다는 속셈이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VIP한테 임성근 규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가짜 뉴스입니까? 아직까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슷한데 임성근 전 사당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 의혹 보도가 가짜 뉴스입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개입 의혹 가짜 뉴스입니까? 일례로 이런 많은 뉴스들이 김건희 여사만 소환이 되면 그에 관련된 의혹만 제시하면 전방위로 법정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방심위와 선방심위에서 내린 방송사들에 대한 법정 제재 다 연전연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어제 보여주신 거 잘 봤습니다. 예, 이런 막가파식 심의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공정과 중립을 외치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방심위만으로도 정권 비판 보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향성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던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려 꽂은 것 자체가 MBC 장악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 일성부터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후보자가 끝까지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부역할 경우에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운영하는 의혹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하니까 개인정보를 운운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갈 때보다 가벼운 내로남불 후보자가 법인카드 의혹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법인카드 증빙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근거는 없이 사실이 아니다.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시고 계시는데 2017년 분석된 인사청문회와 낙마의 정치학이라는 보고서 내용에서 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낙마 사유 1순위는 부동산 투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당이득, 거짓말 위증, 탈세, 가치 순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중에서 법인카드에 해당하는 금전적 부당이득, 거짓말 위증 또는 극우적 가치 이 논란 모두 3관왕입니다. 3관왕.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2009년 그리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모두 거짓말 위증 걸리셔서 낙마했습니다. 이분 명심하셔야 할 것이고요.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특급 호텔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용 모두 식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식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회식을 제외하고는. 네, 그러니까 숙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식사다. 호텔 식당가가 아무리 늦게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오후 10시에서 한 10시 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2013년도 3월 밤 11시 서초구 특급 호텔에서 150만 원, 같은 달 다른 호텔에서 또 23시
밤 11시 56분에 5만 원. 그리고 24년 12월에도 밤 11시 여의도 특급 호텔에서 117만 원. 같은 달에도 밤 11시 48분에 역삼동 특급 호텔에서 24만 원. 심야에 밤 12시 근방에 긁은 내용도 수두룩합니다. 호텔에서 심야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식사와 함께 아마 식음료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거래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심야에 식사한 것 아닌지, 그리고 뭐 혹시 뭐 와인바 같은 것이 아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오늘까지 증빙하지 못한다면 모두 업무상 배임죄임을 명심하십시오. 집 근처에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12,000원짜리 점심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수행 비서가 썼다고 해도 불법이고, 뭐 수행 비서, 수행 운전 아니면 법인카드를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맡겨서 쓰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PPT 보이시죠? 네. 만약 그때 출퇴근 기록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공사에 문의해서라도 관용 차량 아마 운영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에 이 건들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할 때 뭐 마녀 사냥이다, 중상 모략이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 나중에 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증빙하실 수 없으시면 고발 조치해서 수사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끝까지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부적격하신지 아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어제 혹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진숙 후보자께 드린 질문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이라고 주장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네, 희생 영령들을 모욕하는 글에도 공감하는 좋아요를 누르셨고, 그래서 유가족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맥락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후보자는 좋아요 연좌제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수구 세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 공법단체나 5.18 기념재단은 끊임없는 그 추궁과 그리고 계속 해오는 폄훼에 의해서 저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서 신군부의 결정으로 반헌정 범죄 집단과 반도덕적, 반인륜적 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냐 사태냐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 북한군 개입이 가짜 뉴스냐 아니냐 물어도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 퍼뜨렸던 지만원 씨 지금 어떻게 되셨죠? 지금 현재 감옥에서 지금 2년을 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극우 세력의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혐오 조장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단체와 기념재단이 지난 8일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아직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제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헌법전문에 수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또 엊그제까지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도, 아니 엊그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장차관 정부 고위공직자 추천에 이렇게까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그 자들을 고위공직자로 해서 추천을 하게 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도덕적이고 반국민적인 이런 자들을 어떻게 그 장차관이나 최고위직에 정부 고위직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 5.18 기념재단은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애국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분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조만간 조속히 이것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